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냉혹한 세계.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기도 하고 희생자가 되기도 하며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기도 한다.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기도 하고 부모와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기도 하며 때론 배고픔에 지쳐 힘겨워하기도 하고 무리에서 낙오돼 외톨이가 되기도 하는 새. 새들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지고 간다. 이 수많은 새들이 흔적을 남기며 지나가는 서쪽 바다 한켠의 외딴 섬. 이곳에서 평범하고도 특별한 사연을 가진 새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세찬 바닷바람 사이로 날카로운 소리가 파고든다. 매다. 송골매라고도 불리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매는 이곳 어청도 하늘의 주인이다. 주로 해안가의 절벽에 쉼터를 마련한 매는 이 섬에서 가장 은밀한 곳, 그 누구의 접근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지역에서 자유로이 바람을 가른다. 매는 절벽 위, 수풀이 우거진 지역의 나뭇가지에 가볍게 안착하고 발밑 세상을 굽어본다. 다부지고 꼿꼿한 자세, 노란 눈태가 인상적인 날카로운 눈빛, 한치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에서 범접하기 어려운 위용이 느껴진다. 근접한 거리에 있는 두 마리의 매가 포착됐다. 매 한 쌍이 이곳에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근처에 은신처가 있는 듯하다.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4월. 봄바람을 타고 새무리가 날아든다. 이 시기 어청도에는 철새와 나그네 새가 쉼없이 찾아든다. 먼 길을 날아온 철새들을 오아시스처럼 반기는 곳. 새들은 이곳에서 지친 날개를 접고 여유를 찾아 쇠약해진 체력을 보충한다.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어청도. 늘 푸른 섬이라는 뜻을 가진 어청도는 군산에서 서쪽으로 70km, 중국 산동반도에서는 300km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다. 해안가 언덕 아래 길게 늘어선 마을과 폭우에 닻을 내린 어선들이 평화로워 보인다.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종종 외지인들이 낚시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조용한 섬. 이곳에서는 인간도 새들도 자연의 하나가 되어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며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 봄 기운 완연한 새벽. 생태 전문가와 함께 매둥지를 찾아 나섰다. 매가 자주 눈에 띄었던 절벽 지역. 이곳은 매가 서식하기에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지형이 저기 절벽 지역이고요. 굉장히 절벽인데 지금 여기 매가 날아다녀요. 매가 울면서 날아다니는데 이쪽 주변에 지금 여기 주변에 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번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따 저 내려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저 절벽을 타고 한번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작진은 매둥지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둥지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곳으로 로프를 내렸다. 매가 더욱 거친 경계음을 낸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 평평한 공간에서 매의 흔적이 발견됐다. 깃털과 죽은 새들의 흔적, 쇠물딱과 집바귀 등 수많은 새들이 매의 한 끼 식사가 된 모양이다. 낯선 침입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선회하며 더욱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매. 지금 둥질 나와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어미가 경계음을 많이 하네요. 새끼 소리도 약간 들리고. 근데 쟤네들이 지금 어미가 여기 지켜보면은 어미가 와가지고 지금 먹이를 갖다 줄 거예요. 이 주변에 조금 지켜보면은 지금 어미가 이제 공중에서 날아오는 게 보일 거예요. 매들은 날이 저물 때까지도 주변을 경계하며 상공을 수없이 맴돈다. 어청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해발 100m 안팎의 산지로 이루어진 섬이다. 마을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둘러싸여 포근한 느낌이 들고 푸른 산림은 새들이 좋아하는 딱정벌레목과 골목의 곤충, 마디풀과 식물의 씨앗 등 먹잇감이 풍부해 수많은 생명을 품기에 적당하다. 새들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도 스스럼 없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낸다. 푸른 연미복과 까만 목도리를 갖춰 입은 숲속의 멋쟁이 여름철새인 큰 유리새다. 계곡 근처의 낙엽 화릅수림을 좋아하는 큰 유리새는 조용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잠시 후 시야에 포착된 벌레를 보고 날아오르는 큰 유리새. 한 입에 꿀꺽 삼킨다. 이젠 배부르다는 듯 부리를 닦으며 단장한다. 산림의 계곡에서 주로 서식하는 쇠유리새, 암컷이다. 단정한 맵시를 자랑하는 암컷은 꽁지 부분에 푸르스름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목욕 후 깃털을 말리느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쉴 새 없이 꽁지를 움직이는 녀석. 좀 전에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촐랑촐랑 부산하기 짝이 없다. 윗면은 올리브색을 띤 갈색이고 멱과 뒷가슴엔 비늘처럼 보이는 연한 갈색 물결 무늬가 있어 귀여움을 더하는 울새. 조심성이 많아 좀처럼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나그네 새다. 이 녀석은 오늘 무척 운이 좋다. 새들에게 주려고 주민이 놓고 간 사과를 독차지한 흰배 집바귀. 주로 지상에서 먹이를 구하는 흰배 집바귀는 얇고 뾰족한 부리로 열매를 쪼아 먹으며 줄인 배를 채운다. 집 앞에 화단과 텃밭을 만들고 분홍색 봄을 불러들이는 아주머니. 그런데 아주머니 주변을 맴도는 새 한 마리가 눈에 띈다. 이 녀석 정말 굶주렸나 보다.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먹이 찾기에 여념이 없다. 그럼 저기 이렇게 다 파갖고 저렇게 해놨다니까. 그리고 요새 상초씨 같은 거 싱겨놓은 게 하나 안 나. 대면서 다 주워 먹어버렸어. 저것도 먹어야 살지. 저 새가 뭐대 이름이. 바로 호랑집박이다. 호랑이처럼 검정, 갈색 무늬를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난 저것이 저 새가 먹는지 모르고 작은 새가 먹는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갔대. 저 큰 새가.
나는 애들이 뽑은 줄 알고 굉장히 궁금해서 그랬는데 저 새들이 와서 다 먹. 새들이 와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냅다도 먹으라 살아라. 먹고 살아라 놔둬야지 어떻게. 아니 뭐가 없는 거를 먹을 것이. 되게 좋게 됐지. 사실 이 녀석은 남쪽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와 어청도에 닿았다. 오랜 비행으로 거의 탈진 상태여서 사람을 의식할 여유조차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철새들이 망망대해 위에 커다란 둥지처럼 솟아난 어청도에서 날개를 접었다. 이것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수많은 새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4월과 5월, 새들은 번식할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북상을 한다. 우리나라를 찾는 새들은 대개 서해와 남해를 거쳐 북쪽으로 향하는 코스를 선택한다. 시베리아와 만주,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상에 위치한 섬 어청도. 적게는 수백 킬로미터에서 많게는 수천 킬로미터까지 거칠고 험한 대양을 가로지르는 철새들에게 이곳은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중간 기착지가 된다. 어청도는 주로 봄, 가을에 새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철새들이란 것은 번식을 위해서 북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월동을 해서 남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청도와 같은 이러한 섬들이 없다면 새들이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어청도란 곳은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휴식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어청도에 관한 학계의 정식 보고는 없지만 최근 이곳은 전문가급 탐조가들에 의해 점차 입소문을 타 외국에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지난 5월 봄철 어청도 국제공동탐조회의가 열렸다. 한국야생조리협회와 일본의 맹금류 조사단, 미국, 영국인을 포함한 25명의 다국적 탐조가들이 상기된 목소리로 관찰된 새들의 목록을 정리한다. 이들이 지난 3일간 관찰한 새들의 종류만 해도 멧새과와 참새과, 집박이과 등 모두 128종, 큰 수확이다. 평화로운 섬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다. 부둣가에 많은 탐조객들이 포토라인을 형성하고 숨을 죽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희귀새 한 마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름도 생소한 검은꼬리 사막딱새. 주로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사는 녀석이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에선 작년 경북 포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발견이다. 녀석은 무리와 함께 띠지어 이동하던 중 혼자서 길을 잃고 이곳에 온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주변이 막힘없이 트여 있는 땅에서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검은꼬리 사막딱새. 눈앞에 벌레가 날아가자 곧장 쫓아간다.韓国の半島の、ね、西側には、ね、オチョンドもソチョンドも本土たくさん島ありますけれど、それぞれの島はやっぱり渡り鳥たちにとって大切な中継地点にな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ね。でその中でオチョンド今回初めてなんですけれど、オチョンド来てよかったのは狭い範囲でたくさんの鳥が見ることができるいうのがね一番良かったですね。はい。 5월, 늘 바람이 머무는 절벽 지역. 매 둥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새끼가 발견됐다. 제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툴게 날개짓하는 새끼 매. 열심히 날개를 움직여보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수컷이 먹이를 물고 상공에 나타났다. 이때 먹이를 전달받기 위해 다가오는 어미매. 보통 이 시기에는 수컷이 사냥을 하고 잡은 먹잇감을 암컷에게 전달하면 어미는 먹이를 잘게 찢어 새끼에게 먹인다. 그런데 웬일인지 수컷은 오늘 암컷에게 먹이를 전하지 않는다.
새끼가 있는 곳에 먹이를 갖고 나타난 매. 새끼를 부르며 나뭇가지로 올라오라 재촉한다. 하지만 설상가상 나무 사이에 끼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다. 수컷은 자식이 쉽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털을 골라준다. 산악기로 유명한 맹금류 매도 자식에게는 자상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새끼는 겁먹은 듯 울기만 할 뿐 제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컷, 주려던 먹이를 다시 입에 물었다. 결국 먹이를 주지 않고 냉정하게 자리를 떠난다. 제왕의 수업은 혹독했다. 겨우 용기를 내 나뭇가지로 올라온 녀석. 마음을 가다듬고 날갯짓을 해보지만 이내 고꾸라져 버리고 만다. 다시금 힘을 내는 녀석. 그러나 이번에도 스타일을 구기고 만다. 시련의 연속이다. 새끼매는 하루 종일 나무 오르기와 날갯짓을 반복하며 배고픔과 씨름하고 있다. 맹금류 특유의 날카로운 팔톱과 부리를 제대로 갖추곤 있지만 어수룩한 자세와 까만 부리,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솜털이 어리다는 것을 말해준다. 녀석은 균형 잡기 연습이 한창이다. 다시 어미가 날아왔다. 배고픔에 울부짖으며 어미에게 다가가는 녀석. 내 가족이 잠시 한자리에 모였다. 생태계의 최상층인 맹금류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곳 어청도의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다. 새끼는 부모의 시선에 용기를 내본다. 순간 살짝 뛰어오른 녀석. 먹이를 먹기 위한 몸부림이다. 먹이를 잘게 찢어 입에 넣어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새끼의 체중 조절을 위해 두어 번 먹여주더니 주저없이 날아가 버린다. 당당한 위용으로 거침없이 바람을 가르는 매는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빠른 새다. 그렇다면 매의 비행 원리는 무엇일까? 길고 뾰족한 날개와 긴 꼬리를 가진 매는 좁은 날개로 빠르게 날개짓하며 낙하시 날개를 접어 아주 빠른 속도로 날 수 있다. 또한 인간 시력의 5배로 100m 앞에는 콩도 구별할 수 있는 밝은 눈, 야구 선수의 그것처럼 햇빛의 반사를 막아주는 눈 밑 검은 띠, 공기를 분산시켜 빠른 비행 시에도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콧구멍의 돌기를 가지고 있으며 먹잇감을 죽일 때에는 매 특유의 날카로운 치상돌기, 즉 브리카를 이용한다. 빠른 속도로 급강하하는 매. 매는 사냥한 먹이를 공중에서 전달하며 하늘의 최강자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수컷이 먹이를 잡아 하늘로 날아오르면 암컷이 달려와 발톱으로 먹이를 받아채는 공중구개를 한다. 정확한 호흡만이 이 정교한 기술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 최근 부쩍 몸집이 커진 새끼가 절벽의 바위까지 올라왔다.
새끼 주위에 늘 어미가 지켜보고 있다. 녀석은 날갯짓을 하며 어미를 기다린다. 둥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세력을 가지며 생활하는 매. 절벽 지역을 돌아 나오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한 마리 새를 발견하고는 무섭게 비행 속도를 높인다.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백로를 거칠게 위협하는 매.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백로지만 사납게 다가가며 야생의 본성을 거침없이 보여준다.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난 후 어미가 새끼에게 줄 먹이를 잡아왔다. 보기에도 꽤 커 보이는 새 한 마리. 며칠 새 부쩍 자란 녀석. 어미가 먹이를 전달해주자 먹이를 물고 잽싸게 이동한다. 이제는 날카로운 부리로 먹잇감을 직접 뜯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녀석. 녀석은 날마다 조금씩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며 맹금류로서 위용을 갖춰간다.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은 비단. 세찬 비에 사람들은 뱃일도 하던 일도 잠시 멈추었다. 먼 길을 날아 어청도에 도착한 새들에게 비를 피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일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동안 모진 풍파를 견뎌온 새들이 이 정도 비에 몸을 피할 리 없다. 고생이 많았는지 행색이 남루해진 흰눈썹 울새. 희귀한 나그네 새인 녀석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땅속의 벌레를 찾느라 분주하다. 세상의 티끌을 씻어내 하늘마저 푸른 늦봄. 미라부리 무리가 어청도에 도착했다. 제 세상을 만난 듯 경쾌하게 날갯짓하는 녀석들. 무성한 느티나무를 발견하고 하나 둘씩 나무로 날아든다. 느티나무 열매는 미라부리가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다. 암컷과 수컷 한 쌍이 먹이를 먹느라 분주하다. 녀석들은 열매 먹기에 알맞은 크고 두툼한 부리로 열매 속 벌레들을 열심히 먹어치운다. 먹고 싶은 것만 쏙 골라먹는 실력이 국가대표급이다. 미라부리들은 수다도 떨지 않고 신선한 봄을 똑똑 따먹느라 분주하다. 녀석들이 지나간 자리는 확연하게 표시가 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미라부리 주위로 줄곧 따라다니는 녀석이 있다. 바로 동박새다. 녀석은 미라부리를 따라다니며 이들이 따먹고 남긴 열매의 과육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편하게 먹는다. 얼핏 보면 동박새와 똑같아 보이는 이 녀석.
날개 및 옆구리에 수줍게 화장한 녀석은 나그네 새인 한국 동박새다. 이 마을에서 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는 하수가 흐르는 마을 개천이다.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와 바다에서 올라온 부유물들이 이들에겐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리 같은 곤충들이 많이 꼬여 먹이 활동을 하는 새들에겐 좋은 사냥터가 된다. 부지런 떨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롱다리 안락도요. 운 좋게 월척을 낚았다. 영양가 있는 갯지렁이로 몸보신 한번 제대로 한다. 노랑 할미새도 배고픔이 어느 정도 가셨지만 아직도 성에 찼지 않는 듯 여기저기 먹이 수색에 나섰다. 드디어 간식거리를 찾아 입에 문 녀석.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삼킨다. 바닷물까지 닿는 이곳 하수구. 밀물때가 되자 수위가 점차 높아진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겨 먹이를 찾기 힘들어졌는데도 아쉬운 듯 주변을 서성거리는 노랑할미새.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자 아쉬움을 뒤로하고 날아오른다. 어촌이지만 산이 있고 땅이 있어 직접 텃밭을 일구는 아주머니. 무료한 섬마을 안악에게도 봄마다 찾아오는 새들은 이제 반가운 손님이 됐다. 겁나게 이쁜 새 많이 왔대요. 색깔대로. 이번에는 새가 엄청 왔다. 제비도 많이 왔고 올해는 제비도 많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론 어충들을 찾는 새들이 안쓰러운 마음도 든다. 오는 게 좋죠. 사람이 와야지. 새도 와야지. 근데 죽은 거 겁나네. 밭두덕에 굶어서 죽었나 어쩐지 많이 죽었네. 마을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어청초등학교. 새들은 이곳에서 먼 나라로 날아갈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론 뜻하지 않은 죽음과 마주하기도 한다. 어렵게 먼 길을 날아온 새들이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 학교 곳곳에서 죽어있는 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모두 유리창에 반사된 주변 환경을 실제로 착각해 부딪혀 죽은 새들이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떤 참새가 우리 사물함 쪽 창문을 부딪힌 거예요. 세게.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새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15마리가 죽어있네요. 해마다 계속되는 새들의 죽음. 그로 인해 새들의 죽음을 해마다 보게 되는 아이들. 이 창문은 그 창문이구나. 이 창문이다. 저 창문에 부딪혔네. 저다. 동심은 죽은 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땅에 묻어주기로 한다. 운동장이라고 금방. 절벽에는 오늘도 세찬 바람이 맴돈다. 어느덧 어미 크기만큼 자란 새끼매는 어린 티를 벗고 깃털 손질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새끼매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새끼매가 발견됐다. 첫째에 비해 약간 몸집이 작은 둘째다. 둘째 역시 벼랑 끝에 서서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둘이나 되는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여 살리느라 매 부부는 요즘 무척 분주하다.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다가오자 둘째는 잽싸게 먹이를 물고 숲으로 사라진다. 위쪽 바위에서 이 모습을 본 첫째, 자신에게도 먹이를 달라고 투정을 부린다. 그 사이 둘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만찬을 즐긴다. 수컷이 먹이를 잡아 날아오자 암컷이 다가간다. 공중에서 먹이를 전달하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네 부부. 다른 새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자식에게는 우영이 넘치는 부모의 모습이다. 첫째에게 다가간 어미. 그런데 웬일인지 어미는 먹이를 주지 않고 날아가 버린다. 먹이 앞에 약한 녀석.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쉽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배고픔이 극에 달할 무렵 드디어 먹이를 전해주는 어미. 녀석은 정신없이 달려든다. 이번에는 둘째에게 날아가는 어미. 역시 둘째에게도 먹이를 주지 않고 냉정히 가버린다. 어미는 먹이를 움켜쥐고 한껏 약을 올린다. 먹고 싶으면 혼자 힘으로 날아보라는 신호다. 그렇게 어미는 새끼들을 뒤로 한 채 사라져버린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나 아직은 두려운 바다. 첫째는 오늘 양날개 사이로 바람의 흐름을 느끼며 거친 세상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어미가 초조해졌다. 어미의 응원에 화답하듯 힘차게 울며 마음을 가다듬는 첫째. 드디어 용기를 내어 허공으로 뛰어든다. 처녀 비행에 성공한 첫째. 귀리를 타고 안정적으로 바다 위 바람을 가른다. 첫째의 멋진 비행을 보고만 있던 둘째. 녀석도 용기를 내어 힘차게 날개를 퍼덕인다. 어느덧 어청도 상공의 주인 될 자격을 갖춘 녀석들은 숱한 시련을 겪으며 이곳 어청도에서 새로운 지배자로 자라날 것이다. 어청도 앞바다에 초여름의 푸른 기운이 가득하다. 이 섬의 텃세 바다 직박꿀이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짙은 파란색을 하고 있는 이 녀석은 수컷. 몸 전체가 회갈색인 이 녀석은 암컷이다. 주로 단독 생활을 하는 녀석인데 함께 있는 걸 보니 뭔가 수상하다. 역시나 절벽 지역이 아닌 의외의 장소에 둥지를 마련했다. 방파제 밑에 보금자리를 만든 바다 측박구리 부부는 지금 소중한 생명을 조심조심 기다리고 있다. 사람의 발길, 눈길도 닿지 않고 비바람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이곳은 새 생명을 키우기 아주 적당해 보인다. 나무 뿌리와 풀을 이용해 만든 둥지 안엔 낳은 지 이틀 정도 돼 보이는 6개의 알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잿빛 또는 파란색 가슴,
그 아래로 진한 밤색을 띠고 있는 수컷이 먹이를 찾기 위해 나섰다. 부부가 즐겨 찾는 것은 벌레들이 많은 쓰레기장 근처. 포란 중에 암컷도 가끔씩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도 한다. 인적이 드물고 주인 없는 공터로 방치된 이곳에는 주민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곳이 벌레를 좋아하는 새들이 자주 찾는 먹이 사냥 공간이 되었다. 둥지를 오래 비울 수 없는 녀석들은 방파제와 가까운 이곳에서 사냥하며 기력을 보충한다. 식사를 마치고 암컷이 둥지로 돌아왔다. 알들이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알을 품기 시작한다. 6개의 알들에게 골고루 체온을 나눠주기 위해 알을 굴리며 자세를 바로잡는다. 한참 동안 알을 품던 암컷이 더위에 지친 모양이다. 입을 벌리고 더운 숨을 내쉬는 암컷. 그러나 알 품기를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다. 둥지를 비울 수 없는 암컷 때문에 수컷이 더욱 바빠졌다. 곧 태어날 아이들의 아빠가 될 생각을 하니 무척이나 설레는 모양이다. 잠시 후 둥지로 날아든 수컷. 고생하는 암컷에게 다가가 잡아온 먹이를 선물한다. 포란 보름째. 알을 품던 암컷이 기척을 느끼고 일어났다. 드디어 첫째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첫째가 깨어나자 어미는 본능적으로 껍질을 먹기 시작한다. 어미의 이런 행동은 냄새를 없애 천적으로부터 새끼들의 정체를 숨기고 그동안 부족했던 칼슘 섭취를 하기 위한 생물의 지혜다. 그러나 6개의 알껍질을 다 먹기엔 너무 많은 양. 어미는 일단 껍질에 구멍을 낸 후 물고 둥지를 나선다. 그 사이 둘째까지 태어났다. 새끼는 갑자기 어미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자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낀다. 둥지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곳. 이곳에서 알껍질이 발견됐다. 천적에게 위치를 교란시키기 위한 어미의 작전이다. 이제부턴 먹이가 많이 필요한 시기. 새끼에게 먹이를 건네주는 어미. 그러나 처음 먹어보는 먹잇감이 첫째에겐 버거운 모양이다. 다시 시도해보는 어미. 아직은 먹는 것조차 힘든 새끼다. 이번엔 거미를 잡아왔다. 어미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가져왔음을 알리며 목청을 울린다. 너무 커서인지 먹지 못하자 어미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먹어치운다. 다른 알에서도 새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1시간 간격으로 하나씩 깨어나오는 새끼들. 수컷이 먹이를 물고 둥지로 돌아왔다. 더위와 배고픔을 이기며 새끼들을 지키고 있는 어미. 수컷은 고생하는 암컷에게 정성껏 잡아온 벌레를 전해준다. 암컷은 먹이를 먹는가 싶더니
입안에서 부드럽게 만든 후 다시 뱉어 새끼에게 먹여준다. 그런데 둥지를 떠나지 않고 암컷만 바라보는 수컷. 칭찬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다가가는데 아이고, 먹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되려 부리를 물리며 혼나고 만다. 자식 농사가 풍년이라 한꺼번에 6식구를 책임지게 된 수컷은 가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쉴 틈 없이 먹이를 물어나른다. 어미의 보살핌으로 녀석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먼 길 떠나온 새들에게 있어 어청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물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저수지의 물은 오랜 비행으로 지친 새들의 목을 축여주어 철새의 생존과 이동을 성공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된다. 힘찬 날갯짓을 하며 저수지로 날아드는 새 한 마리. 하얀 날개와 검은색의 긴 꼬리가 인상적인 이 녀석은 물광이다. 아열대 희귀새인 물광이 어청도를 찾은 일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길을 잃고 이곳까지 날아든 물광은 습지의 수생식물 열매나 수생식물의 표면에 붙어 사는 곤충을 주로 먹는다. 최근 한반도에서 볼 수 없었던 아열대성 조류가 곳곳에서 목격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다. 번잡스럽지 않은 이 조용한 공간에서 흰날개 해오라기가 모처럼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 붉은 머리깃의 흰날개를 가지고 있어 더욱 눈에 띄는 이 녀석은 바다를 건너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거리 여행으로 인해 상당히 지친 상태다. 여름 철새이자 매우 희귀한 새 흰날개 해오라기도 길을 잃고 이곳을 찾은 것. 운 좋게 힘 좋은 미꾸라지를 잡은 녀석. 기운차게 저항하는 먹이를 꼭 물고는 단번에 꿀꺽 삼켜버린다. 저수지로 흘러드는 조그만 해울. 새들은 샘물에서 목욕을 즐긴다. 몸집이 큰 콩새가 다른 녀석을 밀어내고서는 혼자서 여유롭게 목욕을 즐긴다. 흰둥새도 몸 구석구석의 먼지와 소음기를 제거하며 한껏 여유를 부린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 바다 칡바꾸리 새끼들이 자라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을 갖췄다. 새끼들은 지금 부모가 먹이를 물고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새끼들이 커갈수록 어미는 더욱 바빠진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위 암초에서 벌레를 잡느라 분주하기만 한 수컷. 아빠가 다가가자 배고픈 새끼들은 자기 먼저 먹겠다고 난리법석이다.
한창 자라날 시기. 먹어도 부족하기만 한 새끼들. 아빠는 부지런히 사냥해 새끼들을 살찌운다. 성질 급한 한 녀석. 아빠에게 달려들어 먹이를 달라고 보챈다. 그러나 시선조차 주지 않는다. 먹는 양을 조절해주고 새끼들의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는 훈련을 시킨다. 열심히 노력한 녀석에게만 먹이를 주는 건 당연한 일.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녀석이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부모에게 다가간다. 이젠 녀석들도 홀로 독립을 해야 한다. 많은 경쟁과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며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자신의 영역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 조금씩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그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어청도가 다시 분주해졌다. 북쪽에서 번식을 마치고 겨울을 나기 위해 남아하는 새들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보기 드문 나그네 새인 검은턱 할미새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이 녀석은 주로 물가에 살며 독특한 방식으로 사냥을 하는 여름철새 물총새다. 녀석이 먹이를 발견하고 순식간에 물속에 뛰어든다. 철새들의 이동 중 이 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리과나 매과의 맹금류들이다.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2급인 말똥가리가 어청도 상공에 나타나 주변을 정찰한다. 날렵한 맵시로 빠르게 날아가는 새 홀리기도 어청도에 도착했다. 수십 마리가 나타나 상공을 선회하며 큰 그림자를 들이운다. 바로 여러 맹금류 중 이동 시기에 가장 많이 관찰되는 벌매다. 맹금류 수리과에 속하는 나그네새 벌매. 양옆으로 뻗은 날개가 무려 1m 30cm에 이르는 벌매는 주로 개활지나 해안에서 서식한다. 이들은 자유자재로 기류를 타며 순식간에 어청도 하늘을 점령한다. 시베리아와 일본, 중국 동북부에서 번식을 하고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벌매. 이들은 가을이 되면 무리를 지어 북동 방향에서 서쪽인 중국으로 이동을 하는데 바로 그 길 가운데 어청도가 자리하고 있다. 어청도에 도착한 벌매는 이곳 상공에서 소뇌를 시작한다. 바로 상승 기류를 타고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어청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기류가 형성되는데 벌매는 일출 이후 기온 상승으로 인한 상승 기류를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안다. 기류를 타면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 300km가 넘는 중국까지 수월하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공을 선회 중인 벌매. 하지만 이곳은 매 영역이다. 벌매 주위로 벌써 매가 모여들었다. 성격 까칠한 매가 가만히 둘 리 없다. 상황 판단을 마치고 공격의 타이밍을 준비하는 매. 자기 몸보다 서너 배나 큰 벌매지만
녀석을 보고 대번에 날아와 쫓아낸다. 매의 두 번째 공격이 이어진다. 소스라치게 놀라 방향을 트는 벌매. 작지만 위압적인 매의 공격이다. 매가 다가오자 이번엔 벌매가 적극적인 공격 태세를 갖춘다. 발톱으로 공격하고자 했으나 실패하는 벌매. 공중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팽팽한 신경전. 하늘의 최강자 매는 이렇게 자신만의 영역을 지켜낸다. 이렇듯 해마다 많은 새들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어청도. 제작진은 어청도 새 연구의 방향성과 역할 모델을 찾기 위해 홍도를 찾았다. 철새들의 또 다른 중간 기착지인 홍도에선 어청도와 달리 국내 유일의 철새 연구센터가 세워져 장시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철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센터에서는 철새 이동 경로 추적, 조류의 질병과 서식 환경 연구, 정보 수집, 교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청도와 마찬가지로 홍도에서도 새들의 죽음이 자주 관찰된다. 철새 이동은 번식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모험이다. 새들은 이동 중 체력 고갈로 인해 탈진해서 죽는가 하면 맹금류나 들고양이의 습격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새들이 죽는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은 인공 구조물인 유리창에 의한 충돌사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인공시설인 유리창에 의해 죽는 이유는 유리창이 주변 환경을 그대로 반사해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새들은 실제로 유리창에 비친 산과 나무, 하늘을 진짜 사물로 착각하고 전속력으로 날다 충돌사를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홍도에서는 이렇게 죽는 새들이 확연히 줄었다. 철새연구센터에서 맹금류 스티커를 제작하여 유리창에 부착함으로써 새들의 착시를 줄였기 때문이다. 유리의 주변 환경이 그대로 반사된 모습이지만 맹금류 스티커로 인해 새들의 접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인공구조물에 의한 충돌사가 가장 많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우리 센터에서는 맹금류 사진과 같은 버드세이버를 제작하여 유리창에 부착함으로써 새들의 기피 현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드세이버를 부착하지 않은 장소보다 버드세이버를 부착한 장소에서 사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새연구센터는 홍도와 흑산으로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함께 탐사에 나섰다. 부드럽다. 느낀 점 말해봐 이제. 부드러워요. 또 아, 얘가 너무 귀여워요. 부럽다. 따뜻해 차가워? 따뜻해요. 새는 사람 체온보다 한 2도 가량이 높아서 우리가 만져도 따뜻해. 그렇지. 차가운 곳에 있어서요? 아니 체온이 더 높아 사람보다. 다음은 얘는 이름이 노랑턱 메세. 노랑턱 메세. 턱이 노랗다 해서 노란턱이야. 그게 진짜 이름이에요? 응. 별명 같아. 어떻게 보고 알아요? 선생님 자주 보니까 알지. 너희가 이름 있는 것처럼 새들도 다 이름이 있어. 노랑턱 메세. 메세. 서로의 이름을 알면 더욱 친해지는 것처럼 오늘 노랑통 메세와 아이들은 이전보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안녕. 안녕. 지금 현재까지 한반도에 철새연구센터가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 쪽에 한 곳 더, 그리고 남해 쪽에, 동해 쪽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스테이션 개념으로 많은 곳에 철새 연구를 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네트워크에 의한
국내 철새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서 어청도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에 관한 연구는 지역적인 조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철새는 자유롭게 지역과 국가 사이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웃한 지역이나 주변 국가와도 정보 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청도의 새들 역시 넓은 시각에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이유다. 고요하기 그지없는 어청도. 내가 열심히 비행 연습 중이다. 지난 봄 열심히 제왕 수업을 받았던 첫째와 둘째다. 몰라보게 커버린 녀석들. 녀석들은 이제 마음먹은 대로 방향과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상공을 날아다닌다. 녀석들은 같은 동작으로 평대 비행을 하며 아찔한 속도를 낸다.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이젠 자유자재다. 어미가 그러했듯 매영재는 이번엔 공중먹이 전달 연습을 시도해본다. 나뭇가지를 전달하는 형. 아쉽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시도만큼은 독창적이고 훌륭했다. 실전 훈련을 위해 앞바다로 나온 녀석들. 상공을 선회하며 목표물을 조준한 매. 매의 공격에 확 노는 혼비백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사냥을 놀이처럼 즐길 줄 알게 된 이들은 이제 어청도의 주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제작진은 지난 7개월 동안 어청도에서 수많은 새들을 만났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사계절의 순환을 알려주는 우리의 친근한 보시자. 때론 모든 풍파를 이겨내며 상상할 수 없는 먼 길을 날아와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새. 어청도는 이 새들의 지친 날개를 쉬게 하고 새 생명을 키워내며 새로운 인연과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어머니 품속과도 같은 섬 어청도. 어청도는 앞으로도 그 깊고도 푸른 에너지로 많은 새들의 생명들을 품어낼 것이다.